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분들,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너에게 하고픈 말 리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상대편의 속마음 어떨지 이제 카드를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전자레인지, 두 번째, 햄버거, 세 번째, 타자기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에게 하고픈 말 첫 번째, 전자레인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하고픈 말 리딩입니다. 제가 이 리딩을 들고 왔다는 의미는 지난번 너에게 하고픈 말 리딩으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는 의미죠. 제가 3개월 단위로 끊어서 해드리잖아요. 상대편의 에너지, 여러분들에 대한 에너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시지를 한 장씩 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오픈 해볼게요. I feel unbalanced and uneasy. I don't know what to do. Fix it. 나는 밸런스가 깨져 있고 상당히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요, 지금 이분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이 말이 아니라 삶 자체에서 지금 밸런스가 없다라는 말이죠. 편하지 않나 봐요. 일상을 하더라도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인 거잖아요. 삶이 지금 망가져 있다, 무너져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꺼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어려워. 내 감정을 앞으로 진행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 왜냐하면 있잖아, 나는 지금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군가를 사귈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너에게 하고픈 말이라는 리딩은 여러분이 이제 상대편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가 될 거예요. 지금 사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일까? 1번. 혹은 이별이 됐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지금 솔로가 아니라는 의미예요. 거의 그렇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이별이 됐다면 지금 다른 분을 만나고 있다라는 말을 대놓고 하는 거죠. 여기 밸런스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서요, 이분이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지금 그분과의 관계가 이분을 다소 좀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감정이 있는데 그걸 내가 진행시킬 수는 없다라는 의미는 지금 여러분에게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룰루랄라 지금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 라고 말하고 있다는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한 가지 알아낸 것은 이분은 지금 누군가와 사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귀고 있지 않다라고 합시다. 지금 내가 이용 가능하지 않아. 어바이어블. 뭐 바쁘다든지 뭐 그런 거라고 합시다. 솔직히 그렇게 쓰는 말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라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어 라고 하네요. 그래요. 이분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다른 사람을 만났을까요? I lost myself for a little while. 나는 잠깐 나의 자신을 잃어버렸어 라고 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정줄을 놔버린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말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한동안은 내 자신을 다 잃어버렸어 라는 말인데, 저는 이 말이 지금 어떻게 느껴지냐면 여러분하고 사귀었을 때 있잖아요, 이분이 뭔가 한 가지에 빠졌다든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놔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뭐 좀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는 문장은 예죠. 이분은 지금 누군가를 사귀고 있다. 나머진 뭐 다 여러분들이 뭐 그립고 지금 여러분들 생각이 계속 나고 뭐 그렇다라는 것 같습니다. 자, 한 장을 더 열어봅시다. 나는 있잖아, 가능하다면 너에게 상처를 줬던 말들을 다시 주워 담고 싶어. 나의 절망을 너에게 내뱉었던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었지 라고 합니다. 자, 일단 5장의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두 분이 이별이 된 거잖아요. 지금 이분은 누군가와 있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그 당시에요, 이분에게 다소 좀 힘든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말 자체도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됐는데 그걸 여러분에게 쏟아 부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본인의 일인 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됨과 동시에 이 관계가 조금씩 삐뚤어져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카드가 딱 나왔을 때 그냥 한동안 나는 모든 걸 잃었어라고 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순간이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분이 무슨 사업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그 사업에서 엄청난 안 좋은 일이 하나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정줄을 다 놔버리게 되잖아요. 누군가가 만약에 사기를 쳤다든지 뭐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을 챙겨주지 못했다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일단 그렇게 느껴져요. 이 말 자체도 뭐냐면 여러분이 아니 너가 이렇게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나를 신경 써줘야 되지 않아? 라고 만약에 말을 했다면 이분이 그게 지금 사람으로서 할 말이니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라고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뭐 그것과는 상관은 없겠지만 누군가를 만나는 게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게 다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왜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까요? 진짜 이게 만나고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바쁘다는 말인가? 지금 나의 감정을 더 발전시킬 수 없다라는 말 자체는 그럴 상황이 안 된다는 말인가?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 열어보겠습니다. vulnerability 카드가 나오고요. 그래요. 자,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액션이 있네요. 일단은요, 여러분, 이게 좀 진부한데요. 저는 계속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현대사회에서 안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직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두 번째, 집안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거기다 한 가지 더 보태자면 뭐 건강도 같이 포함되겠죠. 뭐가 됐든 그런 문제들에서요, 두 분이 좀 삐그덕했던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내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이끌어 나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약점이라는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건데 그냥 여러 가지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분으로부터 상처받고 나서 많이 망가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약간 모래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만지면 이렇게 스르륵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분 자체의 어떤 환경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액션이에요. 내가 너를 이 횃불을 들고 가서 찾아올게라는 그런 느낌의 에너지입니다. 목성은요, 기본적으로 풍요로움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일로서 좀 힘들어진 거라면 그걸 정상화시키고 여러분에게 노크할 것 같아요. 너를 찾아오기 위해서 나의 상황 자체를 좀 정상으로 돌려놔야겠어 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카드들을 보고요, 제가 느껴지는 바를 그냥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에게 뭔가 안 좋은 일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렇다고 말을 꺼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발화점이 돼서 여러분에게 많이 퍼부었거나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럼과 동시에 두 분이 좀 멀어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거기서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그걸 끝까지 참아야 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라고 한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그걸 못 견디는 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니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그래서 이분을 떠났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이분은 그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에 대한 그리움이 시작됐고 하긴 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아주 궁금한데, 만약에 이분이 어떤 누군가와 지금 사귀고 있으면 더 이상 뭔가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꺼내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액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고자 하는 용기를 내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누군가가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다만 내 감정 자체가 지금은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가봅시다. 자, 뭐죠? 그런 건가? 자, 그래요. 여러분, 여기는요, 바보타로라는 채널이고요. 이런 카드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댓글 남겨주셨던 분이 또 댓글 남기실까봐 제가 미리 선수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타로 리더는 자신의 경험을 카드에 비춘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은 없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런 패턴의 카드가 많이 나오는 채널이긴 합니다. 그래요. 자, 계속 가봅시다. 템퍼런스가 있고요. 자, 나이트 컵이 있어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두 개의 동전, 역방향이고, 밑에 6개 지팡이 있어요. 가능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분이 여러분이랑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게 발화점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화를 많이 냈고, 여러분은 못 참았고, 뭐 그래서 뭐 이별이 됐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이분이 쭉 뭐 그냥 지내다가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지금 사귀고 있다. 1. 자, 2번. 이분이 여러분하고 만나고 있을 때요, 이분이 누군가가 있었을 것도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카드를 볼 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정리하고 올게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별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두 번째 경우에 더 근접한 것 같아요. 너무 명확합니다. 너무. 카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안 읽을 수가 없어요. 7번 칼은요, 여러분, 혼돈이라고 표현해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3컵은요, 이게 바람 카드예요. 그렇게 볼 때는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했잖아요. 그럴 때 보통은 그게 핑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내가 있는 관계가 솔직히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곧 정리할 거야. 뭐가 됐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그럼 정리하고 와 라고 당연히 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이별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이 프러스트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만약에 이분이 그걸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정리를 못할 상황이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 뭐 그 A라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서 할 수 없었다든지 뭐든 간에 그것 역시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핑계겠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은 빡 돌아서 이별을 선언을 했을 확률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분은 나는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더 이상 마음을 앞으로 더 진행시킬 수 없어라고까지도 말을 했는데, 요렇게 나와 있다면 이분은 지금 누군가가 있는 게 맞고요. 심지어 거기에 요 카드를 지금 꺼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분은 정리를 할 생각도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리를 하려고 했는지 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정리할 마음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분을 여러분이 좀 죄송하지만요, 잊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분이 꺼낸 이 언더라인이 두 개의 동전 역방향이에요. 자, 두 개의 동전은요, 동전이 두 개가 있죠.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광대가요, 이 동전을 돌릴 때
지금 여기도 밸런스 잡기 힘들, 여기 밸런스가 나왔네. 밸런스 잡기 힘든데, 지금 여기 막 이렇게 돌리는 것도 실수하면 동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무엇인가를 가져간다는 건데, 이 두 개의 동전은 이 동전을 선택할지, 이 동전을 선택할지, 갈등을 하고 있는데 결정을 못 내리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결정을 내리나? 결정을 내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타로 카드 78장 안에요, 결정 내리겠다라는 카드가 정말 수천 장 있습니다. 이건 제가 너무 오버했어요. 78장인데 수천 장 있다는 말은 좀 너무 오버죠. 아무튼 정말로 많은 카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정이라는 그 확실한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를 꺼냈다는 말은요, 이분은 결정 못 내립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하고 싶은 뭐 그런 거는 뭐 수천 수억 개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에 옮기시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자, 템퍼런스의 역방향이죠. 자, 템퍼런스의 정방향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에너지냐? 어른 에너지입니다. 어른 에너지. 자, 어른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존나 짜증나는 일을 당했어요. 그럼 그걸 그대로 집으로 가져와서 막 회사에서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 해서 막 에어프라이어 던지고 막 프라이팬 던지고 이러는 게 어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씻고 밀렸던 일 하고 재활용 날이면 재활용 밖에 버려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른이잖아요. 그렇게 완급 조절을 하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얘가 이렇게 뒤집어지죠? 본인의 감정 자체를 추스리는 걸 잘 못한다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중용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잘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이 그립고 뭐 보고 싶고 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뭐 정리가 안 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은 감정 기복이 큽니다. 결정 내리지 못하는 감정 기복이 큰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관계 있잖아요. 그 사람과 좋지 않아요. 그 사람과 좋다면 제일 처음에 꺼내는 카드가 7칼이 될 수 없습니다. 7칼은 좋은 카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안 좋은 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단을 내려야죠. 결단 못 내립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요, 생각을 보류하는 느낌의 카드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A를 선택할 거야, B를 선택할 거야, 묻지 마 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나 머리 충분히 복잡하니까 나한테 묻지 마 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나고요. 이게 3에너지잖아요. 지금 여기 세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있는, 같이 있는 A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이분 인생에 같이 있는 거예요. 피지컬적으로 그냥 세 명이 같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그 세 명의 에너지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삼각관계의 에너지는 그런 거예요. 누군가와 그냥 바람 펴서 너는 삼각이야. 이것도 삼각이지만 그 사람과 이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에너지가 나한테 그대로 있으면은 그것 역시도 삼각관계의 삼각 에너지예요. 지금 그걸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지금 확실하게 나가고 싶은데 결정 못 내렸습니다. 못 내렸어요. 물론 카드를 더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저는 이분이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할 것 같으면 저는 여러분에게 좀 단호하게 다른 사람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있네요.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이러고 이제 카드를 열잖아요. 그러면은 상대편이 돌아옵니다. 보통은 돌아와요. 진짜 돌아올지 어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볼게요. 윈드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타로 리더는 기본적으로 냉정해야 되잖아요. 중용을 지켜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의 상대편이라는 분한테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한숨이 나와버렸어요. 죄송해요. 다시 냉정을 찾을게요.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한 장씩 가볼게요. 일단은 시계가 나와요. 이분은 최근에 벽시계를 마련했다. 가능하죠. 그런데
옆에 겨울이가 앉아 있어요. 저는 겨울이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상대편으로 봅니다. 겨울이가 지금 시계를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뒤에는 다시 있네요. 그렇군요. 자, 번호조합 카드를 밑에 내려놓겠습니다. 자, 바람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바람은 바람피다의 그 바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진짜로 바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을쯤이 되면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런 바람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바람의 화신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을 후 불어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막 된 거예요. 액티베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활성화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옆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는요, 기본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시간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리딩을 하는 이 순간 1초, 2초, 3초 지나갔죠? 이게 그냥 시간이에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간이 가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계는 이 시계가 필요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해요. 예를 들어 두 분 사이에 더 단단해지거나 튼튼한 관계로 가기 위해서 이 시간이 필요했다. 뭐 이런 것 플러스 이분이 만약에 진짜로 어떤 문제가 하나 있었다라고 볼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다.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시계는 기본적으로 그 시간이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시계를 지금 겨울이가 보고 있어요. 겨울이는 상대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요 뒤에 등진 게 중요하거든요. 겨울이가 등진 게 닷입니다. 자, 닷은요, 우리가 큰 무슨 뭐 몇만 톤급, TU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조선, 이런 거 닷을 내려놓으면 안 떠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얘 엄청 무겁잖아요. 그 걸려있는 이 쇠사슬도 엄청 강력하죠. 그래서 무엇인가에 아주 단단히 연결되어 있다. 1. 그리고 여기에 정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닻을 내린다라는 의미예요. 즉, 내가 이제는 그래, 태권도로 평생을 살아가겠어. 라고 해서 태권도에 닻을 내리겠어. 라고 하면은 그때 나오는 느낌의 에너지의 카드인 거죠. 즉, 아주 강력하게 나의 무엇인가를 내려놓은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 내려놓은 것. 자, 근데 거기서 등을 돌렸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 이분이 죄송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결혼을 하신 분이라던가 혹은 뭐 만나서 사귀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되었을 법한 그런 관계를 하나 하고 계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자, 그 관계에서 이제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을 놓겠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분은 누군가가 있다라고 했고 뭐 이런저런 카드들을 볼 때 그 사람과 관계는 좋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라는 사람과 그 A라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다수를 일단 보여줘요. 그런데 그걸 돌아 앉았어요. 그리고 보는 건 시계예요. 시계를 보고 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액션을 하겠다는 말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좋은 때를 보고 있다라는 말일까요?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저는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상대편에게 이미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기가 없는 걸로도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바람이 불어와요.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 자, 활성화는 뭐냐? 낫입니다. 자, 일단 낫은요, 싹둑 잘라내다죠. 이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이분이 지금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분하고 아주 급작스럽게 이별을 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나서 온답니다. 온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솔직히 좀 그런 게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저 따위가. 그런데 여러분에게 오는 게요, 이분의 의지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10번 낫이요, 그냥 이별되는 것 같아요. 이별이 된다는 말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이별의 소식을 전하면서 온다예요. 여러분에게 가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거의 100%예요. 자, 그러면 입장 바꿔 생각해 볼 때 이 낫이 없었다면 얘도 있었을까요?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시계만을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의 감정을 넣지 않기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뭔가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이 느껴져서 그냥 말씀드려요. 이 카드 때문이에요. 다.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되죠.
내가 지금 이별이 됐어. 이제 너에게 갈 수 있게 되었어. 와. 내가 어떻게든 너에게 돌아갈게. 라고 해서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라클을 올려봅시다. 먼저, 뭐, 이분만 입이 있나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도 할 말이 있겠죠, 당연히. 자, 여러분은 이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줄지 봅시다.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을까요? 난 있잖아.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적인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자, 제가 지금 번역을 잘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마인드라는 건요, 여러분, 감정이 배제된 생각이에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오므라이스. 그런데 하트는 말 그대로 가슴이죠. 가슴이 이끄는 거예요. 나는 가슴보다 머릿속에 있는 명확한 생각들에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여러분이 말한다는 말은 나는 지금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 라고 여러분이 지금 이분에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성적 판단에, 그렇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예요. 이성적 판단하에 움직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 둘 사이에 뜨거운 열기 있잖아. 그 열기는 너무 자극적이었어. 그러니까 이분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짜릿짜릿했나 봐요. 뭔가가. 솔직히 이 인텐스라는 단어가 그렇게 막 보편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짜릿했다는 거죠. 자, 한 장을 더 열어봅시다.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너를 내가 완벽하게 차단을 해버린 거에 대해서 날 미워하지 않았으면 해. 너는 그럴 대접 받을 애는 아니었는데 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분을 완벽하게 차단을 해버리고 여러분이 잠수를 탔나 봐요. 이분과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별을 통보하려고 했는데 그 용기가 없어서 뭐 고스팅을 했든 뭘 했든 어쨌든 여러분은 미안한 감정은 있다는 말인 거죠. 그 말은 해주고 싶은 거라는 거죠. 자, 문장도 열어봅시다. 그 말이 바로 나오네요. 난 있잖아. 이별에 상당히 썩해. 썩이라는 말은 구려. 나는 굿바이라는 것을 잘 못해. 구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굿바이야. 그러니까 안녕 잘가 라고 하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이분을 차단하는 게 여러분 방식으로서의 굿바이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봅시다. 여러분이요, 지금 꺼내고 있는 것들 중에서요, 그래, 너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내가 있잖아, 너를 계속 기다리고 있을게, 이런 카드는 단 한 장도 안 나오고요. 다 굿바이, 굿바이, 고스팅 했다, 이러고, 너와의 그 열기는 짜릿했어. 이거 하나 빼고는, 여러분도 굳이 뭐 이분하고 뭐 그렇게 뭐 엮이고 싶거나 이런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성적 판단하에서 잘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열어봅시다. 해머가 나옵니다. 한 장만 더 열어볼게요. 마스크가 나오네요.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하면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그 사람과의 열기는 짜릿했고 뭐 그렇긴 한데 이게 하면 할수록 나를 망치로 때리는 일이구나. 내가 나를 가학하는 일이구나 지금 이게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러분 역시도 지금 이 안에서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꺼내지는 못하는 거였구나. 나도 이 관계 안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요, 어떤 스타일이신 것 같냐면 사랑에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나올 수 있는, 보통 그거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끝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선에서 이성적 판단하에 나오신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꺼내고 있는 이 두 장 카드, 보라색 카드가요, 널 죽여 없애고 싶어 이런 카드가 아니잖아요. 잘 지내, 하지만 끝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 마스크가 쓰여지게 된 마스크라면 이 관계 때문에 이건 여러분에게 해로운 것이죠. 어떤 사랑이 다가올 때 이 사랑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마스크를 써야겠어 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이제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만약에 그런 마스크라면 벗는 게 낫겠죠. 자,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분 포함해서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랑이 올지 봅시다. 어떤 사랑이 올까요? 피지컬 커넥션 카드가 나옵니다. 일단 신체적인 연결이죠.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정말 그 육체적으로 정말 잘 맞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 피지컬 커넥션은 뭐냐면 여러분이요 300년 전에요 러시아에 살았고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브라질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300년 전에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생에 같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었던 사람, 브라질에 있었던 사람이 300년 뒤에 지금 이 시점에 태어나서 연결이 되는 그걸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얘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같은 그런 건데 아무튼 그 두 사람의 몸이 합쳐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연이라는 사람을 만나시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일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일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론을 좀 내보자면 이분은 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일단은 온다고 한 거예요. 이별이 되고 나서 이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다시 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서 이별이 되지 않았으면 안 왔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과 피지컬 커넥션이 된다면 이분이 300년 전에 러시아에 있었던 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과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자레인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너에게 하고픈 말 두 번째, 햄버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3개월이 지나서 너에게 하고픈 말 리딩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대편의 속마음을 보는 리딩이잖아요. 그래서 3개월 단위로 해드리고 있는데 상대편이 어떤 에너지로 흐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시지 카드를 한 장씩 열어가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자, 첫 번째 카드 오픈할게요. 나는 겉으로는 스마일,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어 라고 합니다. 뭔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다라고 해요.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다라. 그래요. 자, 한 장을 더 열어봅시다. 나는 있잖아 상당히 차갑고 뭔가 연결이 끊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 라고 합니다. 이 관계에 더 이상 나는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다면 감정이 남아있는 건데 저는 이게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냐면 그러니까 차갑고 뭔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제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분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감정 같은 것들을 좀 숨기려고 한다? 아니죠. 숨기는 게 아니라 거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감정이라면 이별이 됐을 때요. 지금 딱 봐도 그냥 이별이잖아요. 이별이 됐을 때 여러분이 이분에게 상당히 차갑게 무엇인가 말을 전하고 끝난 부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계속 카드를 열어봅시다. 나는 여러분들의 사인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호를 주면 나는 움직일 거야. 여러분이 신호를 꼭 줘야 되나 봐요. 수신호인가 봐요.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난 있잖아 너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걸 봤을 때 떠났어 라고 합니다. 자, 이게 좀 중요한 말이죠. 자, 두 분이 뭐 다퉈서 이별을 했다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상당히 차갑게 했을 수도 있죠. 뭐가 됐든 그래서 끝이 났는데, 그 이후로부터도 이분은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하고 다시 잘 되기를 바랬을 수 있죠. 화해를 한다든지. 그런데 그 상황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귀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나 봐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죽어가고 있다라는 게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랑 손잡고 스벅에 들어가서 계절 음료 마시는 걸 딱 봤을 때 이분이 느끼는 것은, 아, 이제 이 관계가 아주 차갑게 끝나버렸구나. 아, 더 이상 내가 감정을 가질 수가 없구나라고 판단된 걸 수도 있죠. 자, 한 장을 더 열어봅시다. 이분 스마일이 계속 나오네요. 나는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있는 눈을 통해서 너의 웃는 얼굴을 여전히 봐 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스마일이 너무 그리운가 봐요. 미소가. 그리고 그때 좋았던 어떤 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결론적으로는 얼굴이 떠오른다는 말인 거죠. 아무튼 이분은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나와 있는 5장 카드의 흐름으로 볼 때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누군가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봤다는 게 그냥 간단히 썸 탄 사람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랑 여러분이랑 뭐 이미 이별이 됐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굳이 뭐 스벅에서 계절 음료 마시는 게 아니다라고 볼 때는 여러분이 왜 인스타 같은 데 보면은 그 약간의 그 시그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손동작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지금 누군가가 있구나.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카페를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비치는 거죠. 그 약간 그 그릇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게 비치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 본 거일 수도 있겠죠. 자, 계속 카드를 열어봅시다. 체인지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리뉴얼이 나오네요. 자, 저는요, 여러분, 요 2장 카드가 일단은요, 여러분하고 마음 정리하고요, 더 이상은 여러분과의 관계를 나도 노력하고 싶지는 않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나도 이쁜 사랑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볼 땐요, 여러분하고 이별이 됐던 게요, 여러분이 너무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분은 다소 좀 수동적인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너는 뭐야 지금 입장이? 라는 그런 느낌으로 끝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카드 한 장씩 따라가 볼게요. 엠프레스가 있네요. 지금요, 이 2장마저도 다 새로운 시작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얘마저도 새로운 시작인데요. 이 새로운 시작이 이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자는 느낌의 새로운 시작 같은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반드시 그 의미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나이트 원즈가 역방향이 되네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 가봅시다. 6개의 지팡이도 역방향이 되고요. 자, 그리고 페이지 스워드도 역방향이 됩니다. 그래요. 자, 언더라인 볼게요. 언더라인은요. 자, 저스티스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너에게 하고픈 말이라는 리딩을 들어오셨다면 상대편에 대한 어떤 기대 같은 게 있어서 들어오셨을 확률이 좀 높죠. 그런데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이분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함께 스벅 들어가는 걸 보고 나서 이제 좀 빡 돌아서 마음 정리를 확실하게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의 카드를 꺼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는 끝났고 나도 이제 내 삶을 잘 살아야지라고 카드가 계속 나왔어요. 솔직히 여기 타로에 다른 느낌의 카드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나와 있는 카드들은 여러분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아야겠다예요. 자, 거기에서 이분이 좀 크게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사랑도 노력이잖아요. 단순히 내가 그 사람과 시간 보냈고 즐거웠고 뭐 이런 걸 포함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던졌다라는 것을 좀 크게 의미하죠. 그래서 사랑을 놓지 못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내가 했던 노력 때문에라도 사랑을 못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뭐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 사랑이 실패했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게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든 혹은 내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이게 끝났든 뭘 했든 마음은 여전히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쉽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인을 준다면 다시 해볼 생각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나는 이 게임에서 이게 사랑의 게임이라고 볼 때는 나는 졌다 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 지켜보고 있는 것에서 마음이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SNS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를 꺼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새 삶을 살아갈 것 같습니다. 이 새 삶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뭐 일을 열심히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을 이제 어느 정도 기억에 놔두고 가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 저스티스는 솔직히 지금 이제 이 리딩을 보시는 시기가 9월이잖아요. 근데 9월 24일부터 천칭자리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기적으로 나온 것 같기도 한데, 저스티스가요, 갖고 있는 게 균형이잖아요. 타로에서도 균형이라는 카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스티스가 가지고 있는 균형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느낌의 균형에 가까워요.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과실이 있잖아요. 뭐 80대 20이든 60대 40이든 이건 내가 받아야 될 적당한 몫의 균형이야 라고 하는 느낌 쪽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만약에 교통 접촉사고가 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40인 것 같고 상대편이 60인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80이고 상대편이 20이었다면은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의 에너지예요. 즉 나도 이제 이 관계에서 더 이상 여러분은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나한테 옳지 않다는 거죠. 뭐 이게 여러분이 뭐 80대 20, 뭐 60대 40이었다 이 말이 아니라 에너지적으로 볼 때 나를 위해서라도 내 것을 챙겨야겠다라는 쪽에 가까운 균형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좀 이성적 판단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이분이 지금 가방을 싸서 떠났잖아요. 용기라는 카드가 나왔죠. 즉 계속 옆에서 맴돌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가방을 싸서 떠난다는 느낌인 것 같고, 이 리뉴얼도 여기 보면 이제 불꽃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분도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다라는 느낌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엠프레스가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뭐 풍요롭다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나를 챙긴다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인을 기다리고 있는 건 맞는데 일단 결단을 내리신 것 같기는 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균형이죠.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러다가요, 카드를 열어보면 뭔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두 분 어떻게 될까요?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크라우드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구름 카드가 나왔습니다. 구름 셰프 시프팅인데요.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백합이 있어요. 백합. 저는 일단 가을이가 나오면 여러분으로 봅니다. 가을이가 백합을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열쇠를 등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번호 조합을 찾을게요.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카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 게, 두 분이 이별이 된 이유가 지금 이 리딩에서 조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일단은 참고로 얘만 하나 더 열어볼게요. 원래 이러면은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랑 이분이랑 뭐 사귀었어요. 그리고 이별이 됐죠.
그리고 이분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합시다.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와 스타벅스 가는 거 보고 이제 이 관계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음 정리하고 이제 나도 내 사랑 찾아 떠나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가장 베이스가 되어 있었던 부분은 이 사랑은 실패했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나도 이제 연락하지 않고 그리고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뒤로 두고 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볼 때는 두 분이 왜 이별이 됐는지 모르겠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열쇠를 등졌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했다는 말인데, 이게 계속 하지 맙시다. 자, 그냥 참고로만 볼게요. 퍼펙션이 나오네요. 얘는 옆으로 일단 내려놓을게요. 자, 두 분은 어떻게 되냐? 모르겠습니다. 중앙에 지금 가을이가 나와 있잖아요. 상대편은 새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패러글라이딩 동호회를 다닌다든지 뭐 팟타이 태국 음식 동호회를 다닌다든지 아무튼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삶인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 어떤 액션을 하겠다라는 카드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카드는 뭐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등을 돌린 게 열쇠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세 장 안에 장미가 있잖아요. 장미도 열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열정을 꺼내기 위해서 이 열쇠가 세 장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지금 여기 그렇게 말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말로 일단 느껴지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열쇠를 가지고 열려고 했는데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봤다는 거죠. 자, 돌아본 그 위치에는 백합이 있어요. 백합은 소중하고 고귀하고 오래된 무엇인가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 소중하고 고귀하고 오래된 것은 이 밑에 깔려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새 출발을 하려고 그 사람을 만나서 사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보는 게 백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클라우드가 있죠. 자, 구름은 시시때때로 1분 1초 같은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계속 바뀐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백합이죠. 소중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모양이 바뀐대요. 자, 이분이랑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안 열려요. 지금 보는 것은 과거의 사람과의 좋은 무엇인데 그 사람과 잘 될 수 있는 확률은 없나 봐요. 그 이유는 CF 시프팅 때문이에요. 내가 돌아가야겠다, 내가 바꿔야겠다라고 하면은 결정과 관련된 카드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카드는 뭐냐? 여러분이 이분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다만 이전처럼 애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나는 것 같지 않아요. 모양이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어 가끔 연락해서 만나서 밥을 먹는다든지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이분과 상관없이요,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서먼이에요. 그래서 카드가 알려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서먼이라는 사람과 같이 있다면 그 사람과 이별을 하고요. 그럼 아싸 가오리 이별했으니까 이 밑에 있는 이 전상대편한테 돌아가야지, 이게 아니라 그 친구랑 나랑 어떤 모양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사귀는 게 아니에요. 제 느낌적으로 사귀는 게 아니고 이 소중한 걸 이렇게 버려두고 싶진 않나 봐요. 두 분이 왜 이별이 됐냐? 퍼펙션이 나왔어요. 자, 퍼펙션은요, 남에게 내가 더 완벽해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를 괴롭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관계든 간에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완벽해지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도 나에게 완벽하게 보여지기 위해서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부딪혀서 이별이 된 거라면은 지금
여러분이 선택했던 이 사람 있잖아요. 같이 스벅 갔던 이 사람은 적어도 여러분 기준에는 맞는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준에 맞는 것과 마음이 열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자, 번호 조합은요. 채찍이 나옵니다. 자, 채찍은 일단 기본적으로 때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스타벅스 간 사람으로부터 계속 채찍으로 이렇게 찰싹찰싹 맞고 있다. 1번. 혹은 이게 성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뭐 스타벅스에 갔던 그 사람이랑 정말 너무 잘 맞다. 그게 2번. 3번은 스트레스죠. 근데 저는 이게 스트레스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마음의 문을 열려고 했나 봐요. 이 사람이랑. 그런데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을 생각한다 입니다. 그리고 이게요, 급작스러운 어떤 일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면, 마음에 열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저 지금 누구 만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랑 지금 당장 헤어진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라고 또 댓글 남겨주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과 여러분이 비슷한데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별을 통보한 게 이 사람에게, 밑에 깔려있는 이 사람에게 돌아가고 싶어서 하는 이별이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은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고요.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에서 여러분이 보는 것은 이 밑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본단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뭐 이분만 뭐 입이 있나요? 여러분도 할 말 있겠죠. 자, 봅시다. 이 클라우드가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발전해 나간다입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인 부분, 뭐 전반적인 부분에서 점점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 구름의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그게 재회라는 느낌하고는 다르잖아요. 점점 바뀔 것이다. 얘가 떨어져요. 너는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너는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그렇군요. 나는 너에게 갈 수가 없잖아, 지금. 이라고 합니다. 왜 갈 수가 없을까요? 갈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저는 지금 아무도 없는데요? 라고 하면은 이건 여러분의 리딩이 아닌 거예요. 카드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자. 여러분, 이 두 문장이요. 그리고 얘까지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밑에 사람이요. 전 상대편이요. 좀 나쁜 표현 하겠습니다. 모자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사람보단 더 나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아깝다라고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만났거든요, 여러분이. 느낌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한테 마음의 문이 안 열리나 봐요. 아마 이 이별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아주 좋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우리를 나중에 더 가깝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발전해 나가다. 크라우즈. 여러분이요, 당장요, 이 사람이랑 이별됐으니까 널 찾아올게.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도 이분과 다시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마음 안에 걸리는 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인 거죠. 우리는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합니다. 뭔가 진솔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이. 사람의 관계라는 게요, 참 이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성적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끌려서 만나는 사람은 마음에 끌린다는 그 하나만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또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카드 열어보겠습니다. 토킹이 나와요.
일단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이분하고 대화가 잘 통했다, 1번. 또 한 가지는 계속 초점이 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몰랐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진짜로 이분하고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가 봐요. 하지 못한 말들이 많았나 봐요. 그게 가장 아쉬우신 것 같아요. 러브콜입니다. 여러분은 아무튼요, 계속 여러분은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자,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이분은요, 지금 떠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발전해 나가다 카드를 일단 꺼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연락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에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 열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분 포함해서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랑이 올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 열겠습니다. Love Language가 나옵니다. Act of Service인데요. 행동은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소리를 내는 것이야 라고 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러브 랭귀지는요, 어떤 누군가와 사랑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면 둘이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알려주는 힌트 같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계속 토킹 이러는 걸 보면 여러분은 말을 하시는 걸 좀 좋아하신다. 충분히 가능은 해요. 자, 그런데 이분하고의 무엇인가로 볼 때는 지금 여러분이 발전해 나가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볼 때는 여러분이 뭔가 행동을 좀 보여주시는 것이 이 관계를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무엇인가가 되는 건데,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분이 재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그런 어떤 느낌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닌 진짜 다 리셋하고 다시 만나는 그런 느낌의 관계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낌적으로는 저는 이 카테고리를 새로운 사람의 출현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이분은 떠나기로 했고, 여러분은 이분하고 이제 발전되어 나가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액션을 하겠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분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전화하고 싶다 이러면 여러분이 연락을 해야 되겠죠. 거기서 이분이 어떤 답을 줄 거 아니에요. 만나지 말자, 더 이상 뭐가 있겠어 라고 하면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고, 만나서 그러면은 스벅은 가지 말자. 왜냐하면 너가 스벅에 들어가서 계절음료 먹는 걸 보고 내가 빡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메가 커피를 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가 커피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어떤 카페가 그닥 생각나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정리가 좀 됨과 동시에 어떤 모양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행동을 해야 된다.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서비스가 딴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챙겨준다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햄버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너에게 하고픈 말 세 번째, 타자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하고픈 말 리딩입니다. 이 리딩은 3개월마다 한 번씩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계시는 상대편의 마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시지 카드를 꺼내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씩 갈게요. 내가 이제 모든 걸 털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후회가 남아 라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일단 이 말 안에 포함된 것은 두 분이 이별이 됐다는 말이죠. Moving forward는 일단 이별이 됐으니까 이제 털고 떠난다라는 의미인데, 그러기에는 뭔가 후회가 많이 남나 봐요. 아주 많이. 아쉽다라는 말이죠. 자, 한 장면 열어보겠습니다. 나의 마스크는 나를 안전하게 해줘. 나는 나의 감정을 거짓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일단 자신의 감정을 얼굴에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말인데, 그 말인 즉슨 이분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말인 거죠. 마스크를 쓰는 게 낫다라는 말인 거니까요.
감정을 드러내게 되면 좀 무너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최대한도로 난 아무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요것도 모순인데요. 지금 여기는 후회가 많이 남는 건데, 여기는 그 감정을 감추려고 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는 정리가 아직 안 됐다는 말인 거죠. 근데 무빙 포워드를 하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는 것도 털고 떠나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더 이상은 이 관계에서 힘들어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도 보여집니다. 나는 괜찮아를 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나는 우리의 대화를 계속 반복해서 플레이하고 있어 라고 합니다. 어떤 대화일까요? 아주 중요한 대화겠죠. 어떤 하루에 있었던 정말 좋았던 대화일 수도 있고, 혹은 이별이 됐을 때 여러분이 했던 말일 수도 있겠죠.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나는 너를 내 가까이에 둘 수가 없어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을 내 가까이 둘 수가 없다? 가까이 둘 수가 없죠. 이별이 됐으니까. 여러분하고 뭔가 다시 잘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아주 강력한 거부가 있는데요, 이분이. 그러니까 후회도 남고 그렇긴 한데, 두 번째 기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자, 얘도 열어봅시다. 나는 그때 내 감정에 진실하지 못했어 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분의 상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뭔가 후회가 남아요. 그건 확실해요. 지금 이 말도 그 말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뭔가를 다시 한다는 것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도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하고 다시 잘 되고 싶고 뭐 이런 건데, 그러지 않아야겠다라는 말로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얘를 한번 열어봅시다.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프레젠트 카드가 나오고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한 장 더 열어봅시다. 스톰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뭔지 여러분 알 것 같습니다. 뭔지 알 것 같은데요. 뭔가 조금 제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타로를요. 자, 한 장씩 가보겠습니다. 8개 칼의 역방향이고요. 그렇군요. 자, 문의 역방향이에요. 문의 역방향. 템퍼런스까지 나와요. 요새 템퍼런스가 좀 많이 나오네요. 자, 한 장 더 열게요. 매지션이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4장을 열었는데 3장이 메이저 알카나예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요, 데블이 있어요. 데블. 야, 지금 5장 깔았는데 1장 빼고 전부 메이저 알카나입니다. 그래요. 여러분하고 이분하고요, 사귀었던 거 맞아요. 자,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만 사귀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분이요, 여러분하고 만났을 당시에요, 어떤 누군가와의 관계가 물리적으로는 끝났을지언정 마음속에서는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즉, A라는 사람이 마음에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잘 지냈어요. 잘 지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아무튼 여러분이 상당히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선을 넘을 때, 이 선이라는 표현이 조금 거시기한데, 뭐 야한 거 그런 거 아니고요. 뭔가 조금 진지한 관계로 가고자 했거나, 혹은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해요. 우리 같이 제주도 여행 가면 안 돼?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시다. 제주도 여행 뭐 별거 아니잖아요. 뭐 그냥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는 제주도라는 것 자체가 좀 큰 의미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여행을 안 갔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다소 실망을 했겠죠. 여러분들의 출연은요, 이분에게 있어서 상당히 놀라웠어요. 이분은 솔직히요, 뭘 하고 있었던 거냐면, 아무런 만남을 하지 않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상당히 사랑에 대해서요, 좋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분이 좀 몹쓸 일을 당하셨던 것 같아요. 몹쓸 일이라는 것은 정말로 많은 종류가 있죠. 여기서 이제부터는 A라고 할게요. 이분이 이전에 사귀었던 사람 A. A라는 사람이 이분을 놔두고 바람을 폈다. 1. A라는 사람이 이분의 돈을 등쳐먹었다. 2. A라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분이 남자라고 가정했을 때 유부녀였다. 뭐든 간에 아무튼 A라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분에게 사랑은 독스러운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랑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고 주어진 삶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거잖아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상식적 선에서 생각해 볼 때 그런 일을 겪으면 이제 그런 사랑 하지 않고 나도 이쁜 사랑 해야지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죄송하지만요, 그 A라는 사람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겪었던 건 맞으나 그렇다 하여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아니죠, 증오했는데요. 그렇지만 증오도 어떻게 보면 애정의 또 새로운 표현인 거죠. 새로운 표현이란 표현은 좀 안 좋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분이 하고 있었던 건 힐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힐링에 여러분이 인볼브 됐어요. 힐링하고 있는 순간에 들어왔고요. 여러분의 출연은 이분에게 이런 걸 줬습니다. 번개를 줬어요. 번개. 그럼 이제 번개를 맞았으니까 여러분하고 잘 되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분이 꺼냈던 건 8개의 칼의 역방향입니다. 자, 8개의 칼은요, 지금 이 여성분이요, 눈을 가리고 있고요, 팔도 묶여 있어요. 솔직히 이게요, 매듭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요. 이분은 지금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감옥 안에 자신이 걸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 보려고 하고요, 안 들으려고 하고요, 뭐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으로 나왔어요, 카드에서. 그 말인즉슨 이분은요,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큰 불신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 이유가 얘 때문입니다. 문의 역방향은요, 여러분, 제가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요. 그냥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릴게요. 구린 거예요. 어떤 구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린 일이 이분을 힐링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구렸다라고 볼 때 우리 보통은 털고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안에서 요렇게 돼버렸어요. 데블이 돼버렸어요. 자, 데블은 이분이 나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쇠사슬이 있잖아요. 그 지독한 사랑에 묶여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이 나타나서 번개를 쳤잖아요. 그럼 감옥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솔직히 그 전까지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요거였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나타나서 그나마 바뀐 게 요 정도였습니다. 나가볼까? 였던 거죠. 여러분하고 스벅도 가고, 뭐 맛집도 가고, 먹을 때 맛있다라고도 했고, 많이 웃었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게 다 나에 대한 호감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는 사람도 믿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도 결론적으로는 사랑으로는 나한테 상처 줄 수 있는 사람이고, 뭐 그게 정해져 있어? 그런 건 아니잖아. 여러분도 나쁜 사람일 수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조심하자 였던 건데요. 여러분이 너무 잘해주셨나 봐요. 이건 여러분하고 관련이 없고요. 그 A라는 사람하고도 관련이 없고요. 이분이 그냥 쇠사슬에 묶이는 에너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기에 묶여버리면요, 여러분, 그냥 답이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이분을 클렌징하고 힐링을 시켜주고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분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물어봤겠죠. 뭐 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뭐 기타 등등. 그런데 그때 이분이 했던 말은 이 말인 거죠.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는 나의 마스크를 쓰는 게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는 그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안 돼 있고, 결론적으로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 주는 건데, 그 상처도 결국 나도 받았기 때문인 거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상태를 지키는 것, 그러니까 그 누구도 사귀지 않고 있는 이 상태를 지키는 것, 나는 행복하다, 나는 혼자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지키는 게 이분에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꺼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후회가 많이 남잖아요. 당연히 여러분이 잘해줬으니까 그렇겠죠. 여러분하고 잘해볼까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한 거예요. 시작을 해볼까? 또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안 됐을 겁니다. 왜냐? 데블이 있어서 그래요. 이 사람이 데블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데블의 에너지에 감긴 겁니다. 글쎄요, 감정을 속이고 있었던 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근데 여러분이요, 그냥 평범하게 다가왔다면 모르겠는데 번개로 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 번개가 나를 이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안 됐던 겁니다. 왜냐? 이 쇠사슬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보면은 문을 열었는데 그 침대 위에 그 년놈들이 둘이 있더라. 그런 걸 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그 년놈들이 그걸 하고 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각인이 되고 머릿속에 그 사진 한 장이 캡처가 되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자의적으로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년놈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래라, 내가 별로 안 좋았나 보네, 아싸가오리 했으면 이 관계가 잘 됐겠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또 말해보자면, 만약에 그런 장면을 봤다라고 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렇게 됐다면 그 사람을 떠날 수는 없었을 정도로 그 사람을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당연히 들어갈 자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후회가 많이 남고 이런 상황인데 이분이 뭔가 액션을 취할까요? 그런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로 제가 했던 리딩이 맞고 이분의 상황이 그런 거라면 이분은요, 그냥 혼자 계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그냥 끝날 때까지, 너무나 미안하지만 이 강력한 에너지를 못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계시는 게 나아요. 자, 두 분 어떻게 될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 어떻게 될까요? 자, 카드를 한 장씩 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 웨일 카드가 나옵니다. 블리치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블리치 카드가 나왔습니다. 한 장씩 가볼게요. 채찍이 있어요. 채찍. 찰싹! 백합이 있어요. 그렇군요. 백합. 십자가가 있네요. 자, 번호 조합을 찾겠습니다.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너에게 하고픈 말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분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다는 말인 거잖아요. 진짜로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카드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요,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나는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여지가 없다라는 표현은 제가 표현력이 너무 짧아서 그렇고요. 나는 사랑을 지금 못해. 모르겠어.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할 수는 있을까? 그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자, 일단 고래가 나왔죠. 저는 언젠가 한 번은요, 피지인가? 거기 섬에 가면 이 고래 블리치하는 거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투어를 언젠가 가볼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자, 고래가 숨을 쉬러 이렇게 튀어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막 물거품이 막 나잖아요. 그게 블리치인데요. 답답한 나의 꽉 막혀있던 가슴에 호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입니다. 즉, 이분은요, 상당히 답답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십자가가 나왔죠. 십자가는 르노만드에서 가장 힘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이분이 괜찮았다 보이더라도요, 이분은 상당히 힘들었던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모르셨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건 뭐였냐?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고귀했던 그것인 거예요.
자, 그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제 느낌적으로는 요 두 개가 뭘 의미하는 거 같냐면, 고귀하고 소중한 것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가 봐요. 아니죠. 그게 나랑 함께 있다는 것. 심지어 지금은 그 사람과 함께 있지도 않은데 그 고귀하고 소중했던 그 시간이라는 것이 내 몸에 따개비처럼 붙어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로 때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백합이 결론적으로는 이분에게 정말 엄청난 이런 쇠사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떨어지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그게 지금 가학을 하고 있답니다. 채찍으로. 그래서 지금 숨을 쉬고 싶다는 거예요. 숨을 쉬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번호 조합은 14번 여우가 나왔습니다. 자, 여우는요, 나가려고 했죠? 이쪽으로 봅니다. 보통 여우가 나올 때요, 저는 이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냥 안 움직일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은요, 이 여우가 뭘로 느껴지냐면 이분의 노력으로 보여져요. 노력. 이게 너무 힘든가 봐요. 너무 답답한가 봐요. 삶이. 그래서 나가고 싶어요. 그런데 또 돌아봐요. 아유, 해병대 한번 갔다 와봐. 아유, 그냥 다 없어져, 이런 거.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적어도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 에너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게 시도로 느껴지지 않고요. 노력을 하는데 다시 또 보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백합, 이거 내가 갖고 가는 거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나를 너무 힘들게 때리고 있으니까 나도 사람인데 나도 살아야 되잖아. 나도 숨 쉬어야 되잖아. 나도 나가고 싶어. 나가는데 다시 또 보게 되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라도요, 이분은 포기를 하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도 나도 너랑 만만치 않아. 나도 기다리는 거 되게 잘할 수 있고 뭐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 에너지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의 메시지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우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멈췄다, 이 사람 별로예요 라고 말할 텐데, 적어도 이 사람은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궁금한가 봐요. 이거 끝난 거 맞아? 끝난 거 맞아? 라고 합니다.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이 감정이 나도 뭔지 모르겠거든. 그런데 이게 나를 산채로 잡아먹고 있어. 나를 그냥 무슨 그 기생충 같은 것들이 나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네요. 여러분이 이분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더 잘해주잖아요. 여러분이 더 크게 상처받으실 수 있어요. 이건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에요. 에너지의 잘못입니다. 에너지의 잘못. 나 있잖아, 최근에 너무 우울해. 거의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졌어. 라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이 많이 힘든가 봐요. 내가 미안하다라고 말하면 그게 충분할까라고 나는 가끔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이 뭘로 느껴지냐면, 여러분, 너 왜 자꾸 나한테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너 왜 자꾸 나한테 마음의 문을 안 열어? 내가 뭘 더 해야 돼? 라고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어떤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됐고, 여러분은 거기서 아주 이분에게 독한 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독한 말을 들었다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 말을 들어도 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게 충분할까라는 이 생각마저도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이분은 여러분한테 미안한 거예요, 지금.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단순히 이분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의 문제예요.
이 4장 카드가 다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분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한다는 그 말인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샥 카드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도 번개가 나왔고 여기도 번개가 나왔으면 여러분이 그냥 이분을 봤을 때 여러분이 느낀 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 거지? 내가 늘 바래왔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현실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샤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이 이분에게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잘려져 나간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 이별하자라는 말을 그냥 단톡 한 줄로, 단톡이래요. 그냥 카톡 한 줄로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토킹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유를 알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이분하고 대화가 잘 통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요, 깊은 물음표에 지금 빠져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했던 리딩이 맞다면, 여러분에게 뭔가 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하네요. 쇠사슬 에너지 있잖아요. 그게 끝나야 됩니다. 그게 끝나면 두 분이 뭐 잘 될 확률은 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카드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희망을 하나 걸고 가겠습니다. 버닝 디자이어죠. 불타는 욕망이에요. 욕정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어떤 누군가와 사랑을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이 쇠사슬 에너지가 끝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열정의 불꽃이 다시 일어난다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두 분이 잘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불꽃이 다 꺼지고 나서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만약 그게 아니다라고 볼 때는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정말 여러분이랑 육체적으로 잘 맞는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리딩은 다 끝났고요. 자, 여러분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요. 이분이 잘못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마스크를 더 쓰고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너무 훅 들어와서 이분도 감정에 좀 동요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분은 움직인다라는 카드를 꺼내지도 않았고 지금 어딘가 묶여 있어요. 이런 표현까지 쓰고 싶진 않은데 뭔가 중독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을 챙기시는데 집중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요, 이 쇠사슬도 자연스럽게 풀리겠죠. 그때 여러분이 이분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입장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애를 좋아했지? 또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지금 당장은 이분밖에 없을지언정 시간은 또 그렇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충실하게 사시는데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이게 타자기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3개월 만에 가지고 온 너에게 하고픈 말 리딩을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3개월 뒤에 이 리딩을 가지고 오겠죠. 마지막으로 멤버십 가입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 Stop.